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 나이보다 스스로를 훨씬 젊다고 느끼시는 걸까요? 매일 보는 거울 속 모습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나이하고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게 꼭 노년기만의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아주 재밌는 지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자신한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심리 현상이죠.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젊다고 여기는 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는 게 사람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현상, 그러니까 노년기의 주관적 연령이 실제 나이보다 낮은 이유를 좀 파헤쳐 보려고요. 보내주신 여러 글들, 연구 결과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또 생물학적 측면까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특히 그 자료에 나온 거 있잖아요. 노인의 99%가 자기를 젊다고 느낀다는 통계.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감상, 이걸 넘어서는 어떤 좀 강력한 메커니즘이 있겠구나, 이런 신호죠. 오늘 복잡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이면의 진실 한번 같이 파헤쳐보면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99%라니, 진짜 거의 다네요. 그럼 제일 먼저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가 심리적 방어 기제, 이거잖아요. 나는 아직 괜찮아. 이런 마음의 소리 같은 거요.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자기 기만이다, 현실 부정이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오히려 생존, 또 정신적인 안녕, 이걸 위한 굉장히 정교하고 본능적인 심리 방어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화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고 또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불안감도 느끼게 되고요. 이게 자존감에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매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고 또 은퇴 같은 걸로 사회 역할 줄어들면 누구나 좀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럴 때요. 나는 아직 젊어. 다른 노인들처럼 그렇게 막 늙지는 않았어. 이런 생각이 뭐랄까 심리적인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인식 있잖아요. 쇠퇴라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여기서 나라는 자아를 보호하는 거죠. 자신을 실제보다 젊다고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줄이고 또 우울한 기분에 빠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 중에 미국 연구 결과를 보면요. 주관적 나이를 실제보다 젊게 느낄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30% 향상이요? 와, 그건 진짜 무시 못할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는 게 정신 건강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항상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혹시 이 방어막이 너무 두꺼워져서 오히려 꼭 봐야 할 현실까지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건강 문제라던가. 그 지적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현상의 양날의 검 같은 속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위안을 주는 강력한 도구인데 동시에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혈압이 좀 높거나 혈당 수치가 경고 수준인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아직 젊어서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병원 가는 걸 미루거나 생활 습관 개선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나는 아직 젊어 하는 착각으로 무시하다가 더 심각한 병으로 키울 위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생존을 돕는 방패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군요. 마음의 방패가 때로는 눈가리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양날의 검이라는 관점, 다른 요인들 볼 때도 계속 좀 염두에 둬야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만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마음만은 청춘이다. 이 말 있잖아요. 겉모습은 변해가도 내 안에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 즉, 내면의 자아랑 외부 현실 사이의 괴리감. 자료들에서도 이 점을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라는 느낌은 그냥 지금 현재 모습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경험, 기억, 가치관 이런 것들이 쭉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사회적 역할이 달라져도 저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어느 시점, 특히 좀 젊고 활기찼던 시절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뭐랄까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처럼 내 안의 자아는 잘 늙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아, 자기 연속성.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왕년에는 하면서 과거 얘기를 좀 즐겨 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 시절에 나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75세 할머니께서 케이팝 아이돌 콘서트 가셔서 젊은 팬들 사이에서 막 응원봉 흔들면서 춤추시는 글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내 영혼은 아직 20대예요. 몸만 조금 말을 안 들을 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진짜 자기 연속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 같아요. 정말 좋은 예시네요. 그분한테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느끼는 진실에 가까울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는 감각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양날의 검은 여기서도 또 나타나요. 마음은 20대처럼 팔팔한데 실제 몸은 70대의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그러네요. 마음만 믿고 막 무례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젊었을 때처럼 계단 2칸씩 뛰어내려가려다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밤새 놀고 나서 다음날 완전 뻗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정확해요. 실제로 노년기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자신의 신체 능력을 좀 과신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마음의 젊음이 신체적인 현실 인식을 좀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지기능 저하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 언급된 뇌과학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주관적으로 젊다고 느끼는 노인의 특정 뇌 영역 활동 패턴이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하고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었죠. 네, 그 부분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게 뇌가 스스로를 좀 속이는 건가? 아니면 진짜 뇌 기능이 더 젊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일종의 건강한 뇌의 보상 기제라던가 노화에 대한 적응 전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위험성이 제기되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초기 증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판단력이 저하된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걸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잠시 깜빡하는 거지 혹은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젊음 착각 때문에 심각한 질병의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혹은 자신의 주관적 젊음 때문에 간과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무려 50%에 달한다고 해요.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한 질병에서 이런 지연은 좀 치명적일 수 있죠. 마음의 젊음이 때로는 꼭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받는 걸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50%라니? 와, 정말 심각한데요? 자기 연속성이라는 것도 결국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군요. 자, 그럼 세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주관적 젊은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비교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 사회적 비교, 그리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거부, 이걸 중요한 동기로 꼽던데요. 네,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게 우리가 자신을 평가할 때 알게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비교가 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비교일까요? 주로 자신보다 건강이 안 좋거나 활동 수준이 낮은 동년배들과 비교하는 거. 이걸 하향 비교, downward comparison이라고 하죠. 아, 그래도 나는 저 친구보다는 건강하지. 난 아직 저렇게 거동이 불편하진 않아. 뭐 이런 생각이요. 맞아요. 자신보다 좀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양호하다 이렇게 느끼고 이걸 통해서 위안을 얻고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심리인 거죠. 한 연구에서는 노인 인구의 한 80% 정도가 이런 하향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이나 활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해요. 동시에 이건 또 사회에 만연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인은 병약하고 의존적이다. 노인은 새로운 걸 못 배운다. 이런 이미지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이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미디어나 사회에서 흔히 그리는 전형적인 노인상을 자기를 가두지 않으려는 저항 같은 거요. 나는 저런 틀에 박힌 노인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는 느낌이랄까요? 자료에 소개된 분 중에 은퇴하고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신 70대 남성분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내 친구들은 이제 다들 병원 다니느라 바쁜데 나는 아직 이렇게 뛸 수 있다니까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시죠. 스스로의 성취를 통해서 나는 다르다. 이걸 증명하고
부정적인 노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와 나는 다르다는 인식이 과연 개인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자신감도 높이고 좀 활동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죠. 하지만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은 좀 역설적으로 저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늙음 그 자체를 좀 바람직하지 않고 피해야 할 상태로 규정하게 되는 거죠. 노인 집단 안에서의 건강이나 활동 수준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늙음은 나쁜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노인들은 문제다. 뭐 이런 식의 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나는 특별해 라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자기 건강이 확 나빠지거나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자기를 지탱해왔던 나는 다른 노인들과는 달라, 나는 예외야, 이런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 있죠.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는 좀 충격적인데요. 노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하면서 자신은 예외라고 아주 강하게 믿었던 노인들이요. 막상 자기 건강이 크게 나빠졌을 때 경험하는 우울감 수준이 높았고 심지어 자살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25%나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25%나요? 와, 나는 특별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더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다니 진짜 아이러니하고 좀 안타깝네요. 결국 사회적 비교를 통한 자기 위안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 문제군요. 자, 그럼 네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서 사회적 역할이랑 자율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현대사회는 계속 젊음이랑 생산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 삶은 내가 주도한다. 이런 느낌을 유지하는 게 주관적 젊음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죠. 은퇴 같은 걸로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실감을 느끼기 쉽잖아요. 이때 새로운 사회적 역할, 예를 들면 봉사활동, 새로운 배움, 파트타임 일, 동호회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 나는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고 있어. 이런 느낌, 즉 자율성하고 유능감을 경험하는 게 노년기 삶의 만족도하고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그 활력이 다시 또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의 주관적 연령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젊게 나타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하고 있고요.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회적인 확인을 받는 거죠. 이게 곧 나는 아직 젊다, 나는 뒤처지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활동이 항상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거죠. 때로는 사회가 강요하는 젊음 유지 압박이라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 과도한 활동이나 노동으로 내몰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쉬고 싶은데도 늙었다는 소리 들을까봐, 뒤처질까봐 억지로 활동하는 상황 같은 거요. 그 점 아주 날카롭게 잘 짚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발적인 열정이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을 통한 활력 유지하고 안티에이징 문화나 경제적 불안감이라는 어떤 사회적 압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은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족한 연금을 좀 보충하려고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고 건강이 좀 안 따라주는데도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직 젊어서 괜찮아라는 생각은 어쩌면 힘든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방어기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착취나 자기 소모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발성이냐 압박이냐 그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네요. 그냥 활동적인 노년이 좋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됐던 문화적 맥락에 대해 짧게 짚어볼까요? 이 젊음 착각 현상이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관점이죠. 전통적으로 개인의 독립성이나 젊음의 가치를 좀 더 강조하는 서구 문화권하고 비교했을 때요. 노인의 지혜나 경험을 존중하고
또 연장자를 공경하는 문화적 전통이 비교적 강했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나이듦 자체를 서구만큼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나이랑 주관적 나이 사이의 격차가 서구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아시아 문화권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변화가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세계화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젊음을 우상시하고 노화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노인들 사이에서도 주관적 연령하고 실제 나이의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 격차가 10%나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이건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가 개인의 자기인식, 특히 노년기의 자기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하니까 이 현상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 저희는 99%의 노인이 스스로를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착각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이면에는 자존감을 지키려는 어떤 필사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 또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내면의 자아와 외부 모습 사이의 필연적인 괴리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평가와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한 저항, 또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과 자율성을 찾으려는 그런 복잡적인 노력들이 막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 주관적 젊음이라는 인식은 진짜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건강을 지키고 또 나이듦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맞서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생존 기술이고 심리적 자원이죠. 하지만 동시에 신체적인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서 건강을 해치거나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노인 집단 내의 차별을 강화하거나 늙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재생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젊음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에 취약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착취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노화와 유한한 삶이라는 거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실존적인 조건 앞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고 또 존엄성을 지키려는 인간의 치열한 분투,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어쩌면 육체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젊음을 유지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붙잡으려는 우리 안에 아주 깊은 본능적인 외침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 깊은 탐색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달력의 숫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나이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시 생각하고 정의해야 할까요? 글쎄요, 단순히 숫자로 매겨지는 생물학적 나이라는 잣대 말고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활력, 또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가치를 우리 사례는 어떻게 더 깊이 존중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다양성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몇 살이세요? 라는 질문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나요?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해져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들을 한번 가슴에 품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